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월드에서 여기 플레이북과 놀자 월드 여기 10번부터 여기 물건 함수 그 다음에 변수 이해하고 물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퍼 함수, 물건 함수, 변수 이해하고 변수와 비퍼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변수와 물건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여기 18번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0번 비퍼 함수의 활용부터 먼저 열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먼저 코딩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미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홍색 셀에 옮겨주고 도착점에 있는 깃발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깃발 별도장을 받으려면 파란색 색칠하는 거 깃발을 뭐 이동을 해라 또는 이동해서 주어라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을 해야 별도장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퍼 함수는 비퍼라고 하는 게 삐삐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걸 비퍼라고 하는데요. 이 비퍼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이 월드를 남의 월드는 저장할 수는 없는데 월드를 약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월드 편집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편집 상태로 가게 되고 이 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죠.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뭐냐면 비퍼를 의미합니다. 비퍼. 그래서 나는 여기다 비퍼 7개를 놓겠다. 이게 7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7의 의미는 뭐냐면 비퍼가 7개 놓여져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건 함수를 놓았을 때 한번 물건을 한번 놓도록 할게요. 자, 마카롱을 놓겠다 라고 하고 마카롱을 뭐 여기 6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6개를 놓게 되면 마카롱이 6개 놓여있다 조그만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 코딩을 할 때 여기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이 비퍼 함수를 둬서 비퍼가 몇 개 있다 정확하게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비퍼와 물건 함수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를 사용하시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걸 반복할 때는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우게 되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자, 미션은 뭔가요? 여기에 있는 비퍼를 줍고 두 번째 있는 이 비퍼를 줍고 그 다음에 분홍색 셀에 그 비퍼를 모두 놓은 다음에 깃발 위치로 가서 파란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동을 해서 여기 비퍼를 주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가서 이 비퍼의 개수만큼 비퍼가 몇 개죠? 4개니까 비퍼의 개수만큼 집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픽 비퍼라고 그랬죠. 픽 비퍼. 그 다음에 픽 비퍼를 4번 처리를 하면 되겠죠. 4번 처리해야 되니까 리피트문을 반복해서 픽 비퍼라는 명령어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2번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회전 이거 할 때마다 선생님은 일단 리피트문을 사용하고 있죠. 이 리피트문은 일단 반복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피트문을 사용하시고 반복문 포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리피트문 사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연습 교육용 우리는 연습을 하고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포나 while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리피트문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turn left나 move 이런 명령어, 가벼운 명령어, 픽, 비퍼 이런 명령어들만 리피트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7개를 짓고 있죠. 픽 비퍼를 7개 짓고 있죠. 왜냐하면 7개니까 숫자 7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put 비퍼를 내려놓고 있죠. 몇 개? 14개죠. 왜 14개일까요? 여기 4개, 7개 합쳐서 11개가 되는 거죠. 11개가 되니까 11개를 여기 분홍색 셀에 내려놓고 깃발로 이동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칠해주면 미션이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줍고 내려놓고 여기에 색이 일치가 하지 않으니까 지금 별도장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만약에 월드 세로 고침을 하시고요. 자, 월드가 만약에 여기에 비퍼가 4개가 아니고 8개다 라고 했을 때 또는 여기가 7개가 아니고 10개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비퍼의 개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에 4개만 집어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제가 여기 4개, 3개가 남아있죠. 월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 중에 4개만 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10개 중에 7개만 집고 결국은 11개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가 4 변경이 됐다. 월드가 변경이 되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8로 변경을 해야 되고 여기에 숫자도 여기다 10 처리를 해야 되고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첫 번째 8개, 두 번째 10개니까 18개 이렇게 해서 해주고 처리를 해야 모든 비퍼를 분홍색 셀에 옮겨주고 미션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월드 세로 고침을 해도 처음 상태로 안 가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월드 맨 처음 상태 만들어졌을 때 월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드를 수정하게 되면 초기 상태로 안 갑니다. 이럴 때는 펑션 키에 F5키 세로 고침입니다. 크롬에서든 어떤 프로그램에선 F5키가 세로 고침인데요. F5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세로 고침을 해주면서 초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딩이 아까 처음에 4개를 집고 7개 집었던 특수한 경우에만 이게 처리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선생님이 이론 강좌에서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개념으로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한번 선생님이 시켜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딩은 동일한데요. 여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이 비퍼 첫 번째 비퍼에 가 있는 위치에 갔을 때 비퍼의 개수를 알아내 줄 수 있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count 비퍼라고 했죠. count 비퍼라는 명령어를 처리를 하게 되면 뭐였죠? 플레이봇이 현재 move, turn left. 자, 천천히 한번 실행을 해보고 다시 세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여기에 플레이봇이 갔을 때 카운트 비퍼라는 건 뭐예요? 현재 플레이봇이 있는 위치에서 비퍼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되는 게 비퍼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퍼의 개수를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비퍼의 개수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죠? 비퍼의 개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비퍼의 개수만큼 다음 명령어가 집어라 픽 비퍼를 집어라 얼마만큼 몇 번 반복하는 거죠. A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A번 반복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이동, 두 번째 셀로 이동해서 두 번째 셀에 있는 부분도 동일하게 count 비퍼라는 센서 함수를 가동을 해서요. 비퍼의 개수를 세주고 두 번째에 비퍼가 7개죠. 그러니까 B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7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퍼를 집어라 라고 하는 픽 비퍼라는 명령어를 몇 번 반복, 7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여기 B라는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여기 분홍색 셀로 갔을 때 내려놓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비퍼의 개수는 A에 저장이 돼 있죠. 두 번째 비퍼의 개수는 B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만큼 내려놓아라 put 비퍼죠. 이렇게 명령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시켜보고요. 이렇게 빨리 첫 번째, 두 번째 짚고 분홍색 셀에 놓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3개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 있는 거를 6개로 변경을 했어요. 상황이 변경이 됐죠. 만약에 앞에 있는 특수한 경우 여기 몇 개를 집어라, 뭐 4개를 집어라, 8개를 집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 상황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즉 변수와 이 센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딩을 변경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서 좀 빨리 두 번째 셀에 있는 것을 짚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개수만큼 내려놓게 되니까 첫 번째 3개, 두 번째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내려놓고 처리가 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다라고 하는 거, 일반하다, 특수한 경우다, 특수하다, 특수한 경우에 풀 수 있는 거, 거기에는 첫 번째 셀에서 3개를 집어라, 두 번째 6개를 집어라 라고 할 때는 3개, 6개인 특수한 경우에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 센서 함수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비퍼가 몇 개가 있든 비퍼만 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일반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특수한 경우에 풀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같이 풀 수 있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코드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변수 나오기 전에 하는 미션이긴 하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면 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에서 여러분들 10번 말고 11번 한번 물건함수 활용하기 한번 열어보고, 자, 이번에는 앞부분에서 10번에서는 비퍼를 활용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물건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분홍색 셀에 옮기고 깃발을 이렇게 줍도록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 pick 오브젝트와 put 오브젝트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pick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집어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아무것도 명령어가 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지가 않은데요. 여기는 put 오브젝트, 어떤 물건의 이름을 꼭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이름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이렇게 묶어줘야 명령어가 제대로 됩니다. 보통 이제 pick 오브젝트는 잘 활용을 하는데요. put 오브젝트 안에 물건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 여기 글자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리피트 함수를 활용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리피트 함수를 활용할 때 주의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리피트에서 픽, 자, 리피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put 오브젝트 할 때 물건의 이름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를 이렇게 묶어주죠. 리피트 문에서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들어가고, 그것을 3번 반복해라. 어떤 명령어? put 오브젝트라는 명령어를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명령어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토마토를 묶어줘라고 했죠. 근데 리피트 문과 같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피트 문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큰 따옴표 대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피트 문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피트 문 안에서 여기 put 오브젝트라는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요. 이 put 오브젝트 이 부분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나오는 토마토 이 부분은 문자열은 뭘로 해라?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거 꼭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따옴표로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실행 결과 보기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실행 결과 보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물건에 갔을 때 물건을 집어서 어떤 물건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현재는 눈에 보이는데 이게 가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즉 여기에 있는 토마토가 어떤 부분인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마토를 집어서 분홍색 셀에 이쪽에다 옮겨주고 깃발을 뽑아주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가서 토마토를 집어서 분홍색 셀에 가서 놓고 깃발로 가서 깃발을 집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move 한 칸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앞에서
선생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할 때, 나중에 집을 때 사용하는 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물건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물건의 이름도 알아야 되겠죠. 물건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개수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여기에 갔을 때 센서 함수가 있으면 센서 함수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what object라고 하는 센서 함수는 물건의 이름을 알아내 주는 거죠. 물건의 이름을 알아내면 토마토라고, 여기 물건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가지고 있는 토마토라는 게 물건의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센서 함수를 가동해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출력해라 print A 하게 되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에 하단 부분에 프린트 문이 처리됐을 때 토마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갔을 때 물건의 이름이 토마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 object라는 명령어를 처리를 해서 B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여기 물건의 개수가 B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변수, 센서 함수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상황이 토마토가 아니다라고 할 때도, 토마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이나 개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건을 집어라 pick 오브젝트 B 개수만큼 집어라 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칸 이동을 한 다음에 분홍색 셀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려놓아라 put 오브젝트, 그 다음에 A라는 물건을 몇 번 반복해서 했는 거죠? B번 반복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B라는 여기 A라는 물건의 이름이라는 코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물건의 put 오브젝트는 물건의 이름을 내려놓는데 큰 따옴표 열고 토마토라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repeat를 활용할 때 주의점이 있었죠.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따옴표 대신 원래는 단독으로 put 오브젝트가 사용이 될 때는 안에 있는 건 큰 따옴표를 써야 되는데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특수한 경우죠. 뭐가 있을 때, 여기 토마토일 때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 다른 물건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피트문을 사용하거나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센서 함수로 변수에다가 여기에 A에다가 먼저 갔을 때 물건의 이름을 what object 저 오타가 자꾸 나오네요. what object에서 물건의 이름을 먼저 저장을 해주고 여기에 바로 물건의 이름은 A에 저장이 됐으니까 A라는 물건의 이름을 집어라 라고 해주면 코딩이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정리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물건을 집고 분홍색 셀에 놓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집는 단계가 지금 픽 오브젝트라는 게 저는 지금 생략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어넣어서 별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월드 새로 고침하고요. 월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토마토가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강아지를 뭐 한 10개, 11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상황일 때도 변수나 센서 함수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물건의 개수와 물건의 이름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센서 함수와 변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 다른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 함수 활용하기 기본 12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에 실행 결과 보기라고 하는 창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자, 이번 미션은 뭔가요? 플레이보드 앞에 놓여져 있는 물건의 이름과 개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물건과 개수를 알려주고 물건을 다 집어서 분홍색 셀에 옮긴 다음에 깃발을 뽑도록 한다. 자, 출력 형식이 나와 있죠. 물건의 이름은 농구공. 이때 띄워쓰기까지도 코딩에서는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 띄어쓰기나 점, 컴마 이런 부분까지도 오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한 칸을 냈다라고 하면 한 칸, 어떤 마침표다, 컴마다 또는 느낌표다 라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물건의 이름은 농구공, 물건의 개수를 농구공이든 개수든 이렇게 알려주는 함수. 자,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what object라고 했었죠. 물건의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 count 오브젝트였죠. 그래서 예시 코드가 있네요.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의 이름은 더하기. 자, 물건에 출력을 할 때 프린트문을 처리했을 때 이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을 큰 따옴표 열고 사이에 문자열과 연결을 시킬 때는 플러스를 사용해서요. what 오브젝트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출력이 됩니다. 또는 컴마를 사용해도 같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수는 count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물건의 개수와 이렇게 알려주고 옮겨줍니다. 여기 화면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은데요. 선생님이 이 화면을 통해서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물건의 개수를 알려달라 라고 했을 때 하단부에 물건의 이름은 농구공, 물건의 개수는 7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칸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동을 했을 때 물건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즉 이 문제는요, 물건의 이름과 물건의 개수를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what 오브젝트, 물건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물건의 이름을 센스 함수를 가동해서 what 오브젝트, 물건의 이름을 알아내서 A에 저장을 했고요. 뭔가를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활용하는 거죠. 자, 물건의 개수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B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하단 부분에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물건의 이름은 이때 띄워쓰기까지 한 칸 띄워쓰기 하고 큰 따옴표 닫고, 그러면 물건의 이름은 한 칸 띄워쓰기까지의 문자열과 그 다음에 A라는 걸 같이 연결을 시켜서 출력을 시켜줘라. 여기 더하기 연산자는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일 때는 산술 연산을 하는데요. 문자가 나왔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하나라도 문자나 문자열이 나왔을 때는 문자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문자열 연결 함수,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건의 개수는 B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B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물건의 이름과 물건의 개수가 출력이 되고 여기서 깃발을 뽑아주면 별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문제 13-1은 변수 이해하기 앞부분에서 선생님 강좌로 설명을 했죠. 변수의 이름 규칙 정하는 거. 그래서 변수의 이름 규칙 정하는 거 설명을 했고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예시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 즉 앞에서 나왔던 문제 해결은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what 오브젝트와 count 오브젝트 의 변수를 A, B 변수에다 집어넣어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repeat문을 사용하든 put 오브젝트 사용할 때 A와 B라는 부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앞에 부분 강좌를 설명을 들었으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다음 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번 변수 이해하기죠. 자, 간단하게 앞부분 여기 보게 되면 설명을 할 때 여기 보면 특별하게 앞부분에서 되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이 미션은 어떤 미션이죠? 여기에 가서 첫 번째에 토마토를 줍고 두 번째 줍고 분홍색 셀에 놓고, 자, 이때 여기에 만약에 토마토가 아니고 다른 물건이고 개수가 다를 때, 이게 다른 물건이고 개수가 다를 때 이 부분에 동일한 조건, 만약에 여기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뭐 이렇게 몇 마리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토마토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꼭 같은 종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미션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건을 집어서 분홍색 셀에 놓는 거예요. 자, 분홍색 셀에 놓는데 플레이봇이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개가 놓아져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의 셀에는 물건을 한 종류밖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월드를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로 내려놓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월드는 물건의 종류가 같은 종류가 있는데 개수가 다른 거예요. 물론 여기 물건의 종류가 다른 종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카롱을 자기가 이렇게 놨다 라고 하게 되면 마카롱을 놓고 나면 여기도 마카롱으로 변화를 시켜서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려면 같은 종류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변수를 사용해서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건의 개수가 뭔지 저장을 시켜놓고 물건의 개수, 첫 번째 물건의 개수만큼 짚고 두 번째 물건의 개수만큼 짚고 내려놓을 때 물건의 이름인 것을, 그 물건을 몇 번 반복해서 내려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건의 개수만큼 내려놓고 깃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변수와 비퍼. 아까 부분에서 나왔던, 앞부분에서 나왔던 월드는 물건을 가지고 처리를 했던 거죠. 이건 비퍼니까요. 함수, 비퍼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비퍼 함수, 즉 여기서 물건과 비퍼에서요, 위에 나오는 부분은 물건 함수,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는 물건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것은 비퍼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4번은 픽 비퍼, 풋 비퍼, 카운트 비퍼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미션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명령어 중에 블럭 명령어가 있고 물건 비퍼, 벽과분, 장애물 각각에 따라 가지고 명령어가 나오고, 자기가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명령어에 해당되는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도 거의 유사하죠. 첫 번째에 있는 물건 이름과 개수, 두 번째 물건의 이름과 개수를 변수 A, B, C, D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첫 번째에 있는 물건은 분홍색 셀에, 두 번째에 있는 물건을 노란색 셀에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의 이름과 변수, 개수를 저장시켜주는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고, 두 번째에 있는 물건의 이름과 변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고요. 1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번 물건 함수와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각각 내려놓는 거, 여기도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미션이 뭔가요? 여기에 있는 호박, 이 물건, 호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여기에 옮겨 놓고 파란색 셀, 깃발에 있는 셀을 파란색 셀로 변경해라 라고 하는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repeat moon, count 오브젝트, what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17번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계단 오르기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미션 올라가서 파란색 도착 지점을 파란색 셀로 칠해 달라라는 얘기죠. 파란색 셀로 칠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를 칠하려면 턴 레프트 왼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가서 오른쪽 회전, 앞으로 가서 왼쪽 회전, 앞으로 가서 오른쪽 회전 하는데, 우리가 명령어 중에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가는 것은 명령어가 뭐 있었죠? 자, 명령어에 여기 move 하게 되면 이동을 한번 하고, 턴 레프트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간 상태까지가 이동 플레이를 해보면 무브를 하면 안 되겠네요.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한 칸 갔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 repeat turn left라는 명령어를 3번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repeat 반복을 하겠다, turn left라는 함수를 3번 반복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처리를 해보면 가서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갔을 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가고 이동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동, 여기에서 여기 move라는 명령어, 그리고 앞으로 이동했으면 turn left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반복되는 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회전,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오른쪽 회전. 또 그 다음에 move, 앞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처리가 됐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turn left, 여기에 너무 빨리 처리가 돼서 선생님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지 모르니까요. 천천히. turn left, move, turn right, move, turn left. turn left 했으면 여기에 move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쵸? move.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가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가서 왼쪽 회전, 앞으로 가서 오른쪽 회전.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동작이 돼야죠?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 회전. 자, 앞으로 가서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럴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ove라는 명령.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코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규칙적인 반복문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여기 turn left, move까지 됐을 때 오른쪽 회전 앞으로 가고 왼쪽 회전 앞으로 가는 거, 오른쪽 회전 앞으로 가고 왼쪽 회전 앞으로 가는 명령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은 명령어니까 이거를 좀 줄이는 코딩도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 repeat, turn left라고 하는 게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이거를 하나를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면요, 모듈에서 여기 보면 블록 명령어에 들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turn right라는 함수 만들기를 여기 새로운 명령어에 만드는 공간, 즉 선생님이 앞에 설명할 때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 이 밑에다 처리를 해라고 했죠. 새로운 명령어를 위에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처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코딩입니다. 명령어 처리하는 공간에 함수를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명령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코딩하는 사람들은 맨 앞쪽에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turn right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이거는 기본 예제로 여기 turn right라는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 중가로 열고 닫고 안에 있는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turn left를 3번 하고 있죠. 즉 turn right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turn left를 3번 한 거와 동일한, 즉 새로운 명령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 때는요, 커서에 갖다 놓고 밖에 이 안에서 집어넣어주면 이 안에 코딩이 들어가니까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 커서를 밖으로 빼고 위에 보면 블록 명령어조에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펑션, 이 부분, 이게 새로운 명령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블록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블록이 되는데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펑션 눌러주면 기본적인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펑션이라는 내용을 눌러주게 되면 뒤에 함수 이름이 나오죠. 함수 이름에서 일단 선생님은 계단 오르기라고 계단 오르기라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드 부분에 보게 되면 사용자 명령어에 turn right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컨트롤 X 잘라내기로 선생님이 한번 보게 되면 자, 모두에 여기 사용자 명령어를 보게 되면 현재는 없어요. 근데 새로운 명령어를 여기에 만들었다 라고 하기에는 turn right라는 함수가 있고 계단 오르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 이후부터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뭘 사용하면 turn right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여기 turn right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turn right 함수가 이렇게 되게 되면 turn right 함수는 여기서 제어가 어디로 변경이 되면 move 다음에
이 move라는 명령어 다음에 turn right가 나오면 제어는 어디로 변경이 되냐면 이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turn left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시작과 끝을 한 다음에 제어가 다시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그 다음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제어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다시 옮겨져서 처리를 하고 함수의 끝을 만나게 되면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명령어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ove 앞으로 가고 오른쪽 회전 앞으로 가고 왼쪽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계단 오르기라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이쪽에 컨트롤 V 이렇게 했을 때 앞부분에서 들여쓰기를 꼭 해라라고 했죠. 펑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를 들여쓰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 줄을 들여쓰고 싶을 때는 여러 줄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면 한꺼번에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단 오르기라는 명령어는 뭘 하는 거죠?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 칸 가고 왼쪽으로 회전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가고 하는 부분을 삭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사용자 명령어에서 계단 오르기라고 할 수가 있죠. move, turn right, move, turn left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계단 오르기 하나로 코드가 줄게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단 오르기라는 두 줄도 코드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repeat 문을 쓰면 되겠죠. 자, repeat 반복하는데 어떤 명령어를 반복해라? 계단 오르기를 몇 번 해라? 2번 해라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맞을까요? 득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션이 처리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색을 파란색으로 별 2장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동을 한 다음에 뭘 하면 되겠죠? 색을 파란색으로 칠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색과 컬러에 셋 컬러 여기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도 항상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 BLUE 이렇게 블루라고 입력을 시켜주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정답입니다 라고 별 2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설명한 건 뭐냐면 turn right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turn right 함수도 뭐 turn left를 3번 되니까 여기에 있는 반복되는 부분으로 repeat 만들어주고 turn left를 뭐 3번 해라 라고 하면 코드가 훨씬 줄어들겠죠.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 실행하는 부분에서 계단 오르기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turn right 함수가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는 제어 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즉 turn left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이쪽부터 처리가 돼요. 이 함수는 나중에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turn left 왼쪽으로 한번 회전하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라는 거 실행해라 라고 하면 이때 제어가 어디로 변경이 되는 거죠? 계단 오르기, move로 변경이 되고요. turn right라는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죠. 그러니까 제어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변경이 돼요. 왼쪽으로 회전 3번 하고 다시 move하고 turn left 계단 오르기 함수가 끝났으면 2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다시 계단 오르기 함수 한번 실행을 시켜주고 2번 반복이 끝났으면 다시 move, turn right, move. turn right라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니까 어디로 분기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turn left 3번 해주고 그 다음에 muve하고 색을 칠해주는 식으로 변경이 제어 구조가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사용자 제어 함수를 했을 때 제어 문이 어떤 식으로 분기가 되는지 제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 마지막에서 여러분들 여기 변수 부분 사용자 정의 함수 18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할 때 turn right, turn around 라는 함수를 새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봇이 여기가 있어요. 앞을 보고 있는데 이 색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turn around는 2번 도니까
뒤로 도는 명령어가 turn around가 되겠죠. 그래서 turn right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니까 turn left를 3번 한 거고, turn around는 왼쪽으로 회전을 2번 하게 되면 뒤로 돌게 되겠죠. 뒤로 돌기를 turn around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처리를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